안녕하세요, 이용원입니다. 네, 오늘은 세계 최초의 화재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무려 1666년에 런던에서 대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역대 최악의 화재로 그 피해가 어마어마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1666년 9월 1일 새벽에 어느 빵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도시 전체로 번졌는데 특히 예전은 나무, 목조 건물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려 5일 동안 계속 번지는 화재로 런던의 80%가 싸그리 다 탔다,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 시절에 5천 건이 넘는 보험 판매가 될 정도로 큰 인기였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한 번 화재가 난 후라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화재가 나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당황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초기 진압이 안 됐을 경우에는 불길이 정말 걷잡을 수 없게 커지기 때문에 정말 피해가 상당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화재 예방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집에 이제 들어가는 길이었는데요. 소화전을 좀 유심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소화전 주변에 이렇게 뭘 막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소화전 보호대더라고요. 예, 소화전은 보면 이렇게 지상식 소화전에 설치해 놓은 소화전 보호대를 보신 것 같습니다. 예, 옥외 소화전에는 이렇게 지상식 소화전과 지하식 소화전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소화전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소화전 위에 이렇게 주변에 빈칸이 있다고 주차를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예. 네, 소화전 주변은 주정차 금지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정말 화재가 발생을 했다면 소방대원들과 또 피해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렇게 애간장을 태우고 있을 때 그 주차가 된 차 때문에 만약에 진입을 못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외 소화전 말고 또 어떤 종류의 소화전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건물 내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내 소화전이 있습니다. 예, 비상벨이 이렇게 빨갛게 설치되어 있고 옥외 소화전과는 달리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편리한 위치에서 편리한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소화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화재 사고를 대비를 해서 좀 사용법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알아둬야 됩니다. 보통 소화기는 가까운 거리에서 분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평균 분사 시간이 13초 정도 하면 소진이 됩니다. 따라서 초기 진압에서는
사용이 되지만 조금 더 지나고 났을 때 큰 불에서는 사용 시간이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화전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 네. 그렇다면 실내에서 발생한 불을 진압할 때는 이 소화전이 실내 소방차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소방차입니다. 먼저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불이 난 사실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소화전에 있는 비상벨이 그래서 존재합니다. 빨간 비상벨을 누른 후에 큰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화전 함을 열어서 네. 호스를 말려있고 정리되어 있는 가지런한 호스를 천천히 빼고 네. 밸브가 있습니다. 네. 그 안쪽에 붙어있는 밸브를 왼쪽으로 돌린 후에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노즐을 다시 한번 왼쪽으로 돌려주면 네네.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엄청난 수압의 물이 분사가 됩니다. 이 순서를 좀 다르게 해도 네네. 조금은 위험성이 있으니까 항상 네. 먼저 가까이 소화전 안에 있는 노즐을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일 앞쪽에 이제 물이 멈춰 있는 그 노즐을 돌려주는 순서대로 하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네, 제가 전에 소방차가 훈련을 한다고 물을 이제 분사하는 거를 직접 봤는데요. 예. 그 수압이 정말 어마어마해 보여서 좀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기억해 두실 것이 있는데 네. 소화전 함을 열었을 때 빨간색과 초록색 버튼이 있습니다. 네네. 그 초록색 버튼이 보이면 수동식입니다. 네네. 그래서 꼭 빨간 버튼을 눌러줘야 펌프가 작동을 하고 그렇게 그 기억을 두셔야 되고 반대로 펌프를 중단하실 때는 초록색 버튼을 다시 눌러야 펌프가 멈춥니다. 그게 수동식 소화전입니다. 네, 보통 생각할 때는 초록색 버튼을 눌러야 시작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반대라고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네, 그러면 그런 수동식 소화전은 어디에 보통 설치가 되어 있나요? 예. 학교나 주차장, 복도식 아파트와 같이 네네. 사람들이 많이 다니되 동파의 위험이 있는 곳, 물이 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이제 호스나 이런 쪽에 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수동식 소화전이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또 이제 소화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예, 소화전 안에다가 예. 정말 조금 황당할 수도 있지만 예. 택배를 보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닐까요? 참 잘못됐을 네. 뿐더러 문제가 많습니다. 그 뭐 빌라나 이런 데나 주변에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네. 택배 하시는 분도 전화 걸면은 그냥 거기 소화전 안에 넣어주세요 하면 택배 아저씨도 자잘한 작은 것들은 뭐 누가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네. 경비실이나 관리실이 없는 데는 또 그렇게 옛날에는 많이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게 문제가 되니까 택배 아저씨도 그래 안 되는데요 해도 그냥 소화전이나 뭐 이런 상자 안에 넣어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네. 또 빈집털이 휴가철에 유행할 때 네. 사건 사고에서 보면 도둑들이 첫째로 신문이 쌓여 있는 집을 봅니다. 그리고 신문이 쌓여 있다는 것은 며칠간 비어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네. 두 번째로 그 주변에 있는 소화전이라든지 집 근처 함들은 다 열어봅니다. 양수기함, 소화전함 다 열어보면은 꼭 그 아들들이나 이런 나이 드신 어른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네. 혹은 집을 비워둔 습관성으로 거기에 키도 보관도 하고 와우. 집 열쇠를 보관하기도 하고 네. 예. 택배는 물론이고 털어내면 줄줄줄 나올 정도로 여러 집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집도 사용하고 옆집도 사용하고 뒷집도 사용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이 키까지 보관을 해 놨다가 예. 이 도둑한테 이제 집까지 털리는 들어가시죠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실제로 화재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예. 소방대원이 소화전을 이렇게 딱 열었는데 아이고 뭐야 하고 후두둑 떨어지는 네네네. 예, 맞습니다. 선물도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조금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것도 안일한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의식이 아닌가 참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한 참 이것도 말도 안 되는데 주변에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께서 네. 복도식 주택이나 이런 데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봄철이고 가을철에 물 청소를 하는데 네. 물 호수도 마땅치 않고 해서 네. 소화전을 열어서 막 물 청소하고 대청소하고 소화전을 쓰고는 또 제대로 정리도 안 하고 제대로 안 하고 나중에 정말 화재가 났을 때는 활용을 못할 정도로 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바닥 청소를 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부의 재산이고 안전을 위해서 필요로 한 소화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감옥으로 가시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어르신들 감옥 가시지 마시고 벌금 받지 않으시려면 네. 절대 소화전을 장난으로라도
물 뿌리기용으로 정원에 주면 안 되고 네. 바닥 청소, 물 청소 하시면 안 됩니다. 소화전이 그 안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는 저는 상상을 못 해봤거든요. 상상 밖의 일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놀랍고요, 우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소화전은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거는 우리 어머님들 조금 자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말씀을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는 길에 소화전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집에 들어가시는 길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감지기라고도 하는데요. 영상에서 보면 가격도 싸고 유지 관리하는 방법도 비교적 단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될까요? 예, 정말 쉽습니다. 주기적으로 건전지만 교환해주면 됩니다. 네. 나머지는 그 기계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시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불이 안 들어가고 보통 연두색 불, 노란불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건전지가 수명이 다 되었는지만 가끔 눌러주고 확인해서 건전지가 어떤 표시가 신호가 오면 그 교체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네. 저는 가끔 가다가 CCTV와 경보기를 조금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거실에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다가 제가 천장을 이렇게 봤는데 저를 감시하고 있는 CCTV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시 보니까 CCTV가 아니라 경보기였는데요. 사실 제가 경보기라고 생각을 한 것도 천장의 중앙 부분에 있어서 CCTV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중앙에 있는 이유가 있나요? 예, 단독 화재 경보기는 또 단적 화재 경보기뿐만 아니라 옆에서 화재 경보가 나자마자 물이 나오는 스프링클러, 약간 은빛으로 된 이렇게 샤워 꼭지 같은 금속을 보셨을 겁니다. 그거가 보통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에 있어야지 어떻습니까? 모서리에 있다면 연기나 인식도 잘 늦을 거고, 그래서 가장 그 면적이 큰 넓은 공간의 중심에서 연기도 감지하기 쉽고, 또 바로 그 옆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가운데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천장에 많이 설치를 하는데요. 이럴 때는 벽으로부터, 옆에 있는 벽으로부터 6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10에서 50cm 이내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예, 특히 에어컨 송풍구 아시죠? 에어컨 송풍구나 환풍기에 그 위치부터는 1.5m 이상 떼어놔야지 효과적으로 안전. 왜냐? 송풍구나 환풍구에서는 공기의 흐름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연기를 인식을 더 늦게 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오버해서 인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게 설치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설치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방법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제대로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이나 그런 공공시설에는 이런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주택이나 집 안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좀 드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집 안에서는 그런 우리가 음식을 해먹는 그런 조열기구라던가 화재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사실 더 많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2012년부터 일반 주택에도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전에 주택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오래된 아파트들이나 오래된 개인 주택들은 네. 그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또 불길이 번지면 이후까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늘 그런 배려를 하는 마음으로 네. 꼭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집에서 자고 있을 때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느라고 대피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아주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든 세대에 꼭 설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화재가 감지되면 네. 80데시벨 이상의 아주 시끄럽고 큰 경보음으로 화재를 알리기 때문에 네, 예, 아무리 숙면 중이라도 네. 신속하게 대피를 할 수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화재라든지 혹은 소리가 경보가 나지 않아서 샤워를 하고 있었다든지 네. 아니면 주방에 냄비에 불을 켜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불이 났다든지 이런 초기 네. 물만 한번 끼얹어도 이렇게 화재를 막을 수 있을 때 이럴 때는 이 경보 알람이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또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시설에는 꼭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화재 발생 시에 빠른 대피를 유도할 수 있고 또 초기 대응으로 인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을 계기로 꼭 알아보시고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소화기를 사용할 일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보신 분이 과연 있을까, 몇 분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요즘에 뉴스를 보든 그런 보도 기사를 봐도 화재 발생이 되었을 때 초기에 진압을 하지 못해서 그 화재가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를 봐도 우리가 조금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많이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네. 무엇보다도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여기에 소화기가 그 1번 역할을 합니다. 네. 예. 하지만 막상 사용하려고 했을 때 평소에 점검을 하지 않아서 네.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초기 대응을 하려고 준비했던 시간이 이 머뭇거린 시간이 되어버려서 그 사이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 자, 화재가 일어나는데 초기 대응을 해서 소화를 하면서 또 연락을 해서 소방차가 전문적인 이 불 끄는 소방차가 와서 소방관들이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불을 꺼야 되는데 못 끄고 전화도 못, 연락도 신고도 못 하고 있고 우왕좌왕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습관이 돼야지 큰 불로 안 이어지고 인명피해도 없이 잘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조금 창피한 일이지만 예. 얼마 전에 엄마가 돈가스를 해 먹으라고 예. 집에서 이제 예. 기름이랑 다 준비를 해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돈가스를 먹으려고 기름을 이제 불에 붙이고요. 예. 저는 깜빡하고 컴퓨터를 하고 있다가 방에서 예. 아이고. 알고 보니까 불이 붙었더라고요. 예. 네, 냄비에 불이 붙었는데요. 예. 제가 이미 와서 봤을 때는 이렇게 불이 한 이 정도 이렇게 크게 있어서 예.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면서 어떻게 예.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예. 특히나 이게 또 물이 아니라 기름이기 기름이니까. 때문에 맞습니다. 예. 옆에 있는 뭐 싱크대에서 물을 부어서 붓는다고 해도 이게 또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어떻게 우왕좌왕하고 하셨습니까? 있는 예. 찰나에 예. 저희 집 그 후드에 예. 그 후드라고 하나요? 그 예. 위에 있는 후드에 그 소화기 자동 소화기가 스프링클러. 설치,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 있어서 예. 그게 이제 작동을 하면서 이제 꺼졌거든요. 예. 근데 저 그날 엄청 혼났습니다. 예, 혼도 나실 수밖에 없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단독형 감지기, 이렇게 설치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단독형 감지기 옆에 보통은 이제 스프링클러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운이 정말 좋으시게 네. 그 단독형 감지기가 연기를 분명히 인지를 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그 기름, 네. 일반 물 가지고도 어려운 그 기름을 다 네. 불을 껐다는 것 자체가, 아유, 참 네. 다행이십니다. 예. 사실 소방대원님들도 오셨거든요. 정말 너무 죄송했습니다. 제 예. 작은 실수로 인해서 예. 경비실에서도 올라오고 난리가 예. 났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정말 조금 제 앞에서 그런 불을 봤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찔하기는 했었는데요. 아유, 예. 그래도 뭐 큰일로 번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스프링클러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집이 다 이 불에 네. 휩싸여서 네, 큰 사고가 난리 났을 수 났을 것 있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소화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분말 소화기 말고도 네. 산소가 이렇게 활활 타서 불이 더 거세지는 경우는 이산화탄소의 반대의 기능을 넣어서 진압을 하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도 있고, 네네.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욱 더 강한 화학약품이나 어떤 여러 가지 형태에서도 더 세게 할 수 있는 은색 빛깔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론 소화기입니다.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보통 우리 주변에서 대부분 볼 수 있는 거는 빨간 통 아시죠? 네네. 예, 일반 분말 소화기입니다. 이 분말 소화기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네. A, B, C 이렇게 세 가지 알파벳이 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이것은 화재의 종류에 따른 분류입니다. 예, A는 흰색 분말 소화기인데 나무나 종이같이 우리 보통 불에 타기 쉬운 고체에 불이 붙었을 때 집안에서 화재가 났을 때 사용과 진압이 가능한 소화기입니다. 그 A는 그러면 일반 화재가 났을 때 대부분은 이제 진압이 되는 소화기라고 보면 되겠나요? 예, 그렇습니다. 또한 노란 바탕으로 되어 있는 B는 네. 조금 전에 식용유로 인해서 기름에 의해서 화재가 났을 네네. 때 쓸 수 있는 석유나 등유 같은 인화성 액체로 인해 불이 났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파란색 바탕의 C는 전기 화재로 인한 그런 화재가 불이 났을 때 쓸 수 있는데, 예. 그렇군요. 가정이나 회사에서는 방금 얘기해 주신 소화기 A, B, C 등급으로 나뉜 그 소화기로 웬만한 그런 화재는 다 진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외에 좀 특수한 경우, 뭐 예를 들면 산업 현장 이런 곳에서는 좀 다른 이유로 화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소화기를 사용을 해야 하나요? 예, 말씀드린 대로 네. 우리 가정용으로 쓰는 소화기는 요즘 통합이 잘 되어 있고 기술이 좋아서 A, B, C가 복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 말고 이제 말한 산업 현장에서의 어떤 화학물질, 인화성 물질이 큰 그런 대규모인 데는 D급 소화기를 설치해 놓으셔야 합니다. 네. D급 같은 경우는 금속에 의한 화재에도 진압이 가능합니다. 네. 금속에 의한 화재는 열이 늘 많고 뜨거운 불길 같은
어떤 우리가 말하는 철광 속에 있는 용광로 같은 금속이 녹아있는 모습을 보시면 네네. 화재로 진압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을 때 D급 소화기를 쓰게 됩니다. 예. 이렇게 화재의 원인에 따라서 그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소화기 같은 것도 전문화가 되어서 나오는 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화기 종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소화기를 잘 관리해주는 방법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영상에서 소개된 방법 외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화기 손잡이 아래쪽을 보시면 네. 이렇게 동그란데 색깔이 다양하게 있는 이렇게 시계 같은 혹은 네. 예, 저 룬끈 같은 표시계가 있습니다. 네네. 그게 뭐냐면 지시 압력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눈금이 초록색으로 있어야 소화기의 분사도 잘할 수 있고 새 나가는 것 없이 압력이 잘 되어 있다라는 내부의 압력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정상입니다. 점검을 혹시 하실 때 바늘의 위치가 항상 보셔야 되는데 이게 빨간색으로 가 있든지 초록색 위치에서 벗어나 있다면 네. 이거는 소화기를 평소에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든지 어떤 네. 예, 압력이 빠져나간 소화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검을 잘 보셔야 되고 네. 또한 우리가 분말하는 분말 가루지 않습니까? 네. 가루가 잘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네. 예,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중량을 재보는 것도 필요로 합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참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소화기업자들이 재활용한다고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네. 또 그 단속하든지 이런 또 관련해서는 덮어주고 그냥 서류에서만 오케이 해서 10년 넘은 소화기를 다시 활용하고 다시 재활용하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요즘은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처벌이 많아져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새로 구입하신다면 제조일자가 그리고 제조업체의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네. 제조일자를 넘었다면 다시 교체를 받으셔야 되고 소화기와 소화약재의 검정 표시가 있는지 체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십니다. 네. 네, 이렇게 사용법만큼이나 관리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유지가 되는 기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소화기를 우리가 꾸준히 관리를 해서 나의 재산과 또 생명을 지킬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화재 예방을 위해 살펴보았던 소화전, 단독 경보형 감지기, 그리고 소화기는 늘 우리 주변에 있기는 하지만 중요성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눴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막상 화재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고 침착하게 대응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늘 주변을 둘러보는 습관과 함께 예방법을 잘 숙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화재가 발생을 한다면 아마 알고는 계시겠지만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되풀이하실 때는 비상구나 계단을 이용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전탐구 생활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이 새는 싱크대 직접 고치려니 맞는 공구가 없으십니까? 전문가를 부르려니 비용이 엄청나죠? 모두 잊어버리십시오. 화재 제품 파워 울트라 파워렌치. 이제 굵은 파이프도 꽉꽉꽉, 얇은 파이프도 꽉꽉꽉, 굵기 상관없이 꽉 잡아주는 파워렌치. 크기별로 따로 구매해야 하는 공구들 잊어버리세요. 어떤 크기의 볼트라 해도 파워렌치 하나면 착착착 조이고 또 조이고 뒤집어서 착착착 풀고 또 풀고 양방향 모두 사용하니까 편리하게 오케이. 고강도 열처리를 한 톱니 구조로 어떤 크기든 유연하게 알아서 맞춰주는 효과. 미끄러짐 없이 꽉 잡아주니까 팔각, 오각, 삼각 원형 크기 상관없이 꽉꽉꽉 잡아주는 놀라운 울트라 파워렌치. 이젠 이렇게 크기별로 몽키 스패너를 장만해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굵기가 다 다른 볼트도 파이프도 사이즈 대보고 조이고 풀고 그럴 필요 없이 착 대면 잘 물어주니까 꽉꽉 조여만 주면 끝입니다. 풀어줄 땐 어떻게 하냐고요? 뒤집어서 풀어주면 되니까 너무너무 간단하죠? 헛돌지 않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크기든 어떤 굵기든 이제 울트라 파워렌치 단 하나로 해결해보세요.
믿기지 않는 모습. 미끌거리는 철봉에 울트라 파워렌치를 대고 성인 남성이 매달려도 될 정도로 꽉 잡아주는 단단함. 이것이 울트라 파워렌치의 효과. 이제 둥근 파이프도 꽉 잡아주니까 미끌거림 없이 간단하게 조이고 돌리고 오케이. 물이 셀 때도 누구나 전문가처럼 손쉽게 고칠 수 있는 마술 같은 파워렌치. 이제 헐거워진 운동기구도 파워렌치로 간편하게 조여주면 안전하겠죠. 간단한 자전거 수리도 파워렌치만 있으면 맞는 공구를 새로 구매할 필요 없이 쉽게. 의자 조일 때도 간단하게 꽉꽉. 차양막 같은 설치물들도 설치할 때 편리하게. 시골에서 농기구를 수리할 때도 공구 빌리러 다닐 필요 없이 간단 수리.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 되는 병뚜껑조차 파워렌치로 열면 1초 만에 해결. 세제 뚜껑도 울트라 파워렌치로 열면 뚝딱 열립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막힌 세면대 뚫어주는 파워핑거. 꽉 막힌 세면대 어떻게 뚫냐고요? 파워핑거를 넣어주면 긴 배수구 속속들이 비집고 들어가 엉킨 머리카락과 이물질을 쏙 빼내주는 놀라운 효과. 뻥뻥뻥 뚫리니까 해결 완료. 또 있습니다. 손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작업 코팅 글러브까지 하나 더. 손바닥 전체가 코팅되어 미끌림 없고 손에 자극이 적으며 통기성이 우수해 땀이 차지 않아 더욱 좋은 코팅 장갑. 우리 집 필수품 울트라 파워렌치 무려 2개 파워핑거 코팅 글러브 총 4종을 모두 드리는 가격. 런칭 특별 할인 39,800원에서 만원 더 내려 29,800원 29,800원에 7일간 써보시고 불만족 시 100% 환불 보장. 품질 보증을 위해 무려 1년간의 무상 AS까지. 홈쇼핑 구매 고객의 제품 인상 시 새 제품으로 교환.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놀라운 효과를 직접 느껴보세요. 아무리 보셔도 헛돌고 크기가 맞지 않아 안되고 미끄러져 못했던 소리 이젠 단 하나 울트라 파워렌치로 해결해드립니다. 첫째, 어떤 볼트든 어떤 파이프든 오케이. 자주 고장나는 세면대랑 하수 파이프, 헐거워진 나사를 조일 때도 이제는 전문가를 찾아가지 마시고 울트라 파워렌치로 간단히 조일 수 있으니 너무너무 편하겠죠. 크기별로 다 다른 볼트, 몽키를 바꿔가면서 힘들게 하셨습니까? 이제 울트라 파워렌치 하나면 작은 볼트부터 중간 볼트, 큰 볼트 차례대로 단 하나로 모두 조일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죠? 거기다 미끌미끌 소리가 힘든 파이프도 파워렌치로 꽉 잡아주면 알맞게 조이고 풀 수 있어서 편리하게. 고강도 열처리를 난 분리 구조로 어떤 크기든 유연하게 알아서 맞춰주는 효과. 미끄러짐 없이 꽉 잡아주니까 팔각, 고각, 삼각, 원형 크기 상관없이 꽉꽉꽉 잡아주는 놀라운 울트라 파워렌치. 둘째, 힘들이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오케이. 여성분들의 경우 볼트 조이는 건 상상도 못하셨죠? 또 양념병을 열 때도 손이 아파서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고요? 이제 조이고 풀고 어떤 것이든 힘들이지 않고 하실 수 있습니다. 고장난 파이프 새는 채로 방치하지 마세요. 양념이 묻어 열리지 않는 병으로 난감해하지 마세요. 이제 울트라 파워렌치는 꽉 잡아주는 힘이 단단해서 적은 힘으로도 손쉽게 파이프나 볼트를 조여주고 양념 묻은 병뚜껑도 손쉽게 열어주니까 여성분들에게 정말 유용하겠죠? 볼트를 억지로 하다가 뭉갤 걱정도 NO! 단단히 잡아 열어주니까 더더욱 안전하고 쉬운 울트라 파워렌치. 셋째, 강력하고 빠르고 다양해서 오케이. 가정집은 물론이고요, 농장에서 농기구 고칠 때도 오토바이나 자전거 수리도 사무실에서도 이제 울트라 파워렌치 하나만 장만해두면 수리 걱정 끝입니다. 이제 헐거워진 자전거도 꽉꽉 조여주고 경운기나 기타 농기구 수리할 때도 걱정 없이 오토바이도 조여주면 안전하게 탈 수 있겠죠? 아이들 킥보드도 엄마 손으로 직접 수리해주세요. 집안의 온수기도
걸거진 부분을 조여주면 되니까 전문가 풀을 필요 없이 간단히 삐그덕거리던 의자도 간단히 조여 더욱 안전하게 내 손으로 수리하니까 비용 걱정 없고 더욱 알뜰하게 경제적으로 잠깐 또 하나의 수리 전문가 파워핑거 꽉 막힌 세면대 어떻게 뚫냐고요? 파워핑거를 넣어주면 긴 배수구 속속들이 비집고 들어가 엉킨 머리카락과 이물질을 쏙 빼내주는 놀라운 효과 뻥 뚫리니까 해결 완료 또 있습니다 손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작업 코팅 글러브까지 하나 더 손바닥 전체가 코팅되어 미끌림 없고 손에 자극이 적으며 통기성이 우수해 땀이 차지 않아 더욱 좋은 코팅 장갑 우리 집 필수품 울트라 파워렌치 무려 2개 파워핑거 코팅 글러브 총 4종 모두 드리는 가격 론칭 특별 할인 39,800원에서 만원 더 내려 29,800원 29,800원에 7일간 서비스고 불만족시 100% 환불 보장 품질 보증을 위해 무려 1년간의 무상 AS까지 홈쇼핑 구매 고객 제품 인상 시 새 제품으로 교환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놀라운 효과를 직접 느껴보세요.